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난소낭종 소견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나중에 검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 난소낭종 소견 역시도 결국 피검사 결과, 아까 제가 간혈관종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낭종이 나왔다고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종양 표지자가 따라 올라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난소에 있는 낭종은 다른 장기의 낭종, 무록들은 얌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난소에 있는 낭종은 암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를 같이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자체가 자궁경부암 검사랑 자궁 초음파 검사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세요. 이때 자궁 경부암 검사 혹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검사들은 자궁의 입구의 세포를 보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라는 부분이 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결국 감염이 되는 부분이라, 이 자궁 경부암 검사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이런 부분들은 성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부인과 초음파는 사실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거는 성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험이 없어도 검진 항목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질을 통해서 초음파 기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 를 넣어서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경부암 검사는 입구의 세포만 보는 거고요. 내가 난소, 자궁 내막, 자궁 근종 여부 이런 걸 보고 싶다 하면은 부인과 초음파, 그리고 성경험이 없어도 경직장 초음파, 직장을 통한 초음파로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검사가 어느 시기에 하는지도 조금 다르기는 해요. 만일 둘 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자궁 경부암 검사가 세포 단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생리혈이 조금이라도 고여 있으면은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와요. 생리혈 역시도 결국 세포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주기가 끝난 지 충분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맞으신데, 만일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험이 없다거나 이번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 하고 초음파만 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생리 끝난 직후에 해주시는 게 자궁 내막이 뜯어질 부분들은 다 뜯어진 상태에서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난소 낭종이라는 거는 왜 당장의 암이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추적 관찰을 하냐면, 우리가 난소에 있는 난자들이 특히 이번에 내보낼 난자를 무록처럼 키워요. 그래서 주난포라고, 도미넌트 폴리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던 난자의 낭포가, 그러니까 시스트가, 무록이 결국에는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23년도에 했던 검사에서도 1.45cm의 난소 낭종이 있었지만 얘는 그냥 정상 범위다. 내가 이번에 배란한 난자이다. 이렇게로 정리가 끝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했던 난소 낭종 소견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궁 근종은 사실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 경부암 검사나 뭐 바이러스 검사 이런 걸 통해서 근종은 볼 수가 없고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궁 근종도 결국에 있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가임기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자궁 근종이 있고요. 사실 크기를 따져서도 자궁 근종은 진짜 8cm, 7cm 이렇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증상이 있냐 없냐, 생리양, 생리통 뭐 이런 부분에 증가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증상은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1cm도 안 되는 작은 자궁 근종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요거 역시도 크기가 커지는지는 봐야겠죠. 네, 김상민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점 같은 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크기가 커지냐 안 커지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3년 거랑 올해 한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생긴 애든 약간 얌전하게 그대로 있는 모양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보통. 그래서 지켜봤고, 근데 만일 내가 근종이 있는데 혹은 근종이 있고 생리양이 좀 많다, 혹은 생리가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피검사를 이제 종양 표시 말고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궁 근종이 크게 되면 생리양이 많아지면서는 빈혈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 관련한 검사들도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한 편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 난소 관련한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랑 난소 나이 검사 이런 걸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여서 추가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방 촬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눌러서 엄청 아프게 찍는 게 유방 촬영이에요. 그리고 초음파는 말 그대로 그냥 초음파로 유방을 관찰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일단은 어릴 때 예를 들어 20대 때 유방 촬영을 엄청 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쁜 거를 찾아내려는 그 노력을 하다가 암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유방 촬영은 사실 최소한 35세가 지나고 나서 유방 촬영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요. 35세 이후에도 매년 하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5년 간격으로 보통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좀 30대 초반에도 유방 촬영에서 나오는 미세석회화라는 초기 암소견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정찝찝하다 하면은 30대 초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그리고 40세부터 매년 이렇게 조금 더 권고를 드리고요. 가끔 또 보면은 내가 치밀 유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초음파만 해도 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 사진인데요. 보면은 치밀 유방이라는 게 유선 조직이 촘촘해서 일부가 덜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치밀 유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소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그 유방암 초기 소견인 미세석회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동양 여성들은 나이가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밀 유방이 나와가지고 둘 다 계속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유방 촬영에서는 미세석회화 그리고 유방 초음파에서는 유방 결절과 낭종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타민 D는 어떤 거와 연관이 된 수치냐면, 제가 비타민 D가 지금 2년 연속으로 부족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부족을 보고서 한 1년 정도는 잘 먹다가 지금 또 중단을 했더니 또 바로 약간의 부족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냥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몸으로 증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저의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골밀도가 빠지는 거,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골밀도가 늘어나지는 절대 않아요.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남들보다 골밀도가 쩍쩍쩍 빠질 거예요. 특히 체중이 별로 안 나가시는 분들이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뼈가 갈립니다. 관절이 갈려요. 그래서 관절의 부담은 상당하지만 뼈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체중을 지탱하고자. 근데 만일 내가 임신 시기를 제외하고 60kg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절은 덜 상하더라도 뼈가 튼튼해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밀도 관련해서는 남들보다 더 빠른 시기에 골다공증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내 체중 이상의 부하를 걸어주는 하체 등허리 근력 운동을 해주는 거를 정말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혈뇨가 나왔는데요. 사실 혈뇨라든지 세균노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생식기 구조상 남성분들보다 이런 거에 채취 과정 중에 오염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요. 사실 이럴 땐 증상 여부 그리고 채취를 제대로 했나 요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증상 같은 경우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혈뇨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도 혹은 방광 혹은 전립선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여성분들은 요도, 방광 그리고 질염이 생기거나 이제 골반염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 소변을 보는데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잔뇨감 아니면 빈뇨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요. 그런 상황에서는 혈뇨가 조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뭘 또 체크를 하게 되냐면, 혹시라도 콩팥 쪽에 그 복부 초음파에 콩팥이 나오거든요. 그 콩팥 쪽에 영상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지, 뭐 신결석이라든지 아니면 낭종 소견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콩팥 기능 수치가 멀쩡한지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게 다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한 3, 4개월 뒤에 추적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